저희 아이는 빠릅니다. 저희 그래서 아이도 그런데. 또 저희 아이는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뗐어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쪽으로 빠른 반면에 관계지향적인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건 저와 저의 남편이 이 아이를 인지적으로 칭찬한 거가 다분히 있었던 거죠. 집에 우선 책이 너무 많았고요. 책 읽는 아이를 참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것보다 책으로 더 관심이 많이 갔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좀 더 신체적인 것,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소통하는 법이 좀 더 필요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은 곧 이어서 2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교사 20년 차 되신 선생님의 두 아이를 안양 발도르프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2부 주제는 안양 발도르프 학교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공교육 교사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네. 안양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실까요? 제가 뭐 딱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기보다는 6학년 그리고 3학년의 학부모로 있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각각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입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입학소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 네. 공교육 교사가 안양 발도르프 학교에 두 자녀를 보낸 이유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이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공교육 교사인데.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안 된다. 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제 동료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난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 해서 한 2년을 싸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남편의 권유로 여러 그 발도르프 학교의 입학 설명회들을 다녔었고요. 그리고 발도르프와 관련된 책과 좀 철학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서 인간을 길러내는 곳이겠구나 이런 호기심 반, 또 기대 반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를 보내보니까 네. 일반 공교육과 어떤 게 제일 차이점이라고 느껴지세요? 제일 차이점이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쉽게 배우고 어렵게 배우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의 많은 수업이 그 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지식을 배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지식을 배울 때가 많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선 교과서가 없으니까 자기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자기 스스로 배움을 정리를 해야만 해요. 네. 그리고 어떤 뭐 구구단을 배운다 하더라도 정말 조작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게 결국엔 예술 활동으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수학적인 원리가 어떤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탄생이 돼요. 그러니까 배움이 결국 다시 나의 실생활의 물건으로 돌아온다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과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믿고 잘 보낼 수 있는데 발도르프 학교를 보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교육 교사님께서 우리 발도르프 학교 어떤 걸 배우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배움을 내용은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학년에서 배우는 그런 정도도 많이 비슷해요. 뭐 2학년 때 구구단 배우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배우느냐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과 반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를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였고 성취가 어떤지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런 점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듣는 거죠. 네. 그래서 배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한 학기가 이제 끝나면 아이가 노트를 가지고 오는데 네. 그 노트에서 자기가 정리해낸 것을 보면 배움이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발도르프 유치원도 나왔나요, 혹시?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정말 일반 유치원을 보냈고 저희 아이는 진짜 우수한 유치원 학생이었어요. 아. 늘 칭찬을 받던 학생이었죠. 정말 잘한다. 음. 잘한다는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던 학생이었는데 네. 발도르프 학교에 들어왔는데 선생님께서 음. 진짜 아이를 보는 눈이 다르신 게 이 아이의 부족한 점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아이의 부족한 점이 이 철학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고? 이게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공교육에선 발견하지 못했을 부족함이었겠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게 부족하다고 들으셨을까요? 저희 아이는 빠릅니다. 저희 그래서 아이도 그런데. 저희 아이는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뗐어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쪽으로 빠른 반면에 관계지향적인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셨고 네. 근데 그렇게 만든 건 저와 저의 남편이 이 아이를 인지적으로 칭찬한 거가 다분히 있었던 거죠. 집에 우선 책이 너무 많았고요. 책 읽는 아이를 참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것보다 책으로 더 관심이 많이 갔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좀 더 신체적인 것,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소통하는 법이 좀 더 필요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생님 이제 입학 전에 저희 학교에서는 가정 방문을 오세요. 네. 저 처음에 너무 놀랐잖아요. 아니 지금 몇 년도인데 가정 방문이라고? 그런데 가정 방문에 오셔서 선생님이 이게 하셨던 말씀이 집이 좀 아이한테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이사를 했고 리모델링을 정말 멋지게 해놨었거든요. 네. 너무 도시적인 거예요. 너무 모던한 인테리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이에게는 따뜻한 색감과 따뜻한 공간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숨을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 입학 시기에 아이들은 집에 숨고 놀이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은 너무 깔끔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바꾸고 아이가 어딘가 기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라고 하셨었어요. 네. 절대 공교육에선 그런 솔루션을 들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남편이 네. 잘 알아봤다 네. 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정말 잘했다고 느꼈던 최초의 순간이 있어요. 리코더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리코더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냐면 아이를 데리고 악기를 파는 그 서울에 그런 상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직접 악기를 고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선 여기는 나무 리코더를 써요. 그래서 나무 리코더를 만들 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나무로 리코더를 만드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아이랑 같이 악기점을 갔는데 저희 안양 발드로프 학교인데 이제 친구들끼리 리코더를 고르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다르고 나무도 너무 다양해요. 네.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악기 사장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이건 뭐 단풍나무로 만든 리코더야 하고 이 악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건 체리나무로 만든 리코더야 하고 이걸 들려주셨는데 그걸 아이들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뭐 이건 배나무로 만든 리코더지 하고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무슨 악기를 무슨 되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 악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체리나무, 나는 배나무. 우와. 그래서 자기가 고른 악기가 내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모든 악기를 그렇게 골라요.
뭐 3학년이 되면 오케스트라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런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악기를 고르는데 선생님들이 그 악기를 다 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끌리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나. 네. 자기가 그 악기랑 이제 싸우는 거죠.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이 악기를 싫다고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적어도 몇 학년까지는, 6학년인가까지는 그 악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첼로를 선택했거든요. 너무 무거워해요. 네. 근데 포기하겠다는 말은 안 해요. 자기가 다 듣고 선택한 악기니까. 그래서 그냥 악기랑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춘기를 이겨내는데 정말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첫 아이의 그런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었을 때는 진짜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행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네. 동지제를 경험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행사인가요? 우선 동지는 우리나라 절기죠. 그래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도르프에서는 이런 1년의 계절의 감각, 그래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오는 이런 순환의 감각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루의 리듬도 중요하고 1년의 리듬도 중요한 거죠. 그런 리듬 안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동지를 봤을 때 밤이 가장 긴 날에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나누어도 빛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네. 내 안에 빛을 발견하고 내가 빛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말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것.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동지제 전에 초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느다란 그 초 심지를 밀랍에 한 번 해서 식히고 한 바퀴 이렇게 걸어와서 또 한 번 이렇게 담갔다가 식히고 해서 이렇게 통통한 밀랍 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서 의지를 기르는 거예요. 어떤 공교육에서 말한다면 지구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같은 한 작업을 꾸준히 해내는 그런 의지가 이제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를 만들고 내가 만든 초를 밝혀서 우리 마을을 돌면서 빛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이제 우리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도 근무를 하시고 네. 이 늦은 밤까지 오시고 다른 부모님들도 일을 하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힘들 건 같은데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요즘 부모님들은 시험 아니면 결과 이런 데에서 이제 만족을 얻는데 이거는 사실 뭐 시험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힘들고 한데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에 답이 있어요. 시험을 보지도 않는데 왜 중요한가요는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시험을 안 보니까 모든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보면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시험을 안 보니까 모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든 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가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소 느끼는 게 정말 찐 배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반면에 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발도르프는 예술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첼로도 하고 그러면 네. 음악 네. 이런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되게 좋은 교육이다. 그러면은 예술가로 키우기 위한 교육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느끼기에 어떤가요? 우선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발도르프에서 예술 교육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 학교가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다는 건 아니고요. 이 수업 자체가 예술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하나가 정말 어떤 지식 하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먹여주는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의 어떤 시를 외우고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서 마음의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걸 씨앗으로 해서 어떤 지식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이 결국 다시 예술 작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을 가르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수업 자체가 예술적이다. 수업은 예술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발도르프 학교의 예술 교육을 본다면 그 역시 이제 어떤 기계적인 기능 훈련,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실습 훈련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술을 통해서 내 자신이 좀 치유되는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내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발도르프 교육, 예술 교육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교육 교사이자 두 네. 자녀를 발도르프 학교에 보내고 계시는데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좋은 교육 시키고 싶고 우리 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싶고 그런 부모님들에게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공교육을 선택하시든 그리고 대안교육을 선택하시든 발도르프 교육을 선택하시든 아이는 사실은 어디서나 잘할 거란 믿음 안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이와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발도르프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또 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그런 사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지금 아이와 행복하게 또 진짜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발도르프 교육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기나긴 시간 네.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 역시 너무너무 큰 배움을 얻은 기회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소감 궁금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해 오셨을 때 저도 조금 놀랐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워낙 질문 자체가 너무 좋았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교직 생활 이제 20년을 이제는 넘어가고 있을 때, 나에게 이런 질문이 왔구나. 그래서 나의 교직 생활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우리 아이와 함께 다니고 있는 발도르프 교육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함께하는 선생님도 따뜻하고 부모님들도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다 따뜻한 그런 따뜻한 경험을 우리 아이에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양 발도르프 학교 한번 알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안양 발도르프 학교는 언제든지 소소한 상담소를 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와보셔서 상담해보시고 경험도 해보시고 체험해보시라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